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1시 30분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장경철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해안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경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자 경제 장 박사님, 제가 앞에 좀 버벅거렸는데 왜 버벅거리냐면 힘이 안 나. 예. 왜 힘이 안 나냐면 내일 모레 설이 다가오는데 이게 좀 사실은 이 언론에도 아무데도 안 나지만 물가가 이 좀 사투리 쓰면 다락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좀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도 신문에 또 한 줄도 안 나. 언론에서는 이게 언론이 다 통제당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장론 보니까 좀 통제당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우리 주부들은 정말 많은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원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컸다. 예. 코로나 영향이 커서 각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네, 돈을 풀었다. 우리나라도 돈 푸는 재미로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잖아요. 예. 조금만 하면 돈 풀고 네. 그래서 이제 재정에서는 이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국가 부채도 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시중에 이제 통화를 자꾸 늘리는 효과를 가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돈을 풀지. 그래서 세계 각국이 사실은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이 100% 소비로 안 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가 늘어나면은 사실은 이제 자산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거나 이제 주식을 사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집값 올라가지 그다음에 또 그러면은 임대료가 또 올라가지. 그렇지. 그럼 그 임대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가격들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쇄적인 파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급 불안이 굉장히 커졌어요. 수급 불안이 그러니까 공급망이 그러니까 물류의 공급망이 차단돼서 지금 사람도 해외 갖고 나갈 때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격리당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류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세계적인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는 데다가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이 원산지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공장 근로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로 차단되고 또 중국은 워낙 큰 거를 지향해서 그런지 코로나 생기면은 도시를 봉쇄를 해버리더라고. 요새 북경 올림픽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도시 봉쇄가 아니라 국가 자체를 봉쇄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그다음에 베트남도 또 봉쇄를 하지. 이제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이제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 생산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물류 이제 수송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장애 요인이 생기고 물자가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전반적인 여파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가가 사실은 산업의 이제 기반적인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물가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물가가 이제 다 오르는데 우리 물가도 이제 만만치 않게 오른다. 지금 아마 단기간 내에 오르는 추세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상위권에 OECD 이제 상위권에 이제 들어간 나라고. 힘들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자기가 버는 소득이 또 소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150원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더 돈을 내야 되는데 소득은 안 올라가거든. 소득이 이제 최저임금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좀 올랐다가 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소득이 안 오르는 거죠. 소득이 올라간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직을 했다. 그럼 실업자가 됐다. 그럼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떨어지고 떨어진 게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물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국가에서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예. 재정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은 예. 하지만은 예. 그 소득이 원래 자기 살던 그 실업이 이전 상태, 예. 직장에 다닌 상태의 소득을 보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국가가 뭐 재난지원금을 막 퍼준다 해도 뭐 얼마나 주겠어요. 뭐 끼케야 몇십만 원 주고 잘해야 한 100만 원 주고 생생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가계 생활비가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00만 원 들 텐데 도시의 경우는 예. 지금 그 월세나 이런 거 감안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코로나라고 그래서 통화량이 막 풀리다 보니까 막 돈을 막 쏟아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그 공급의 어떤 수급 불안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또 오르고 그다음에 소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고 뭐 이게 하나의 원인인데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우리는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차 몰고 다니면서 기름값 보면서 물가 오르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 뭐 이 그 국가에서 이렇게 좀 그 유류비 유류세든 15% 세금을 깎아줬는데 깎아줘. 그래서 뭐 요즘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조금 낮은데도 그래도 기름 넣을 때 보면 이게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로 현상이 물가가 올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제 물가가 올랐을 때 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생활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 그 다음에 비주류 음료라고 그러죠. 이제 술이 아닌 음료 같은 거, 뭐 그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그런 물가들이 우리가 이제 5.9% 오른 걸로 돼 있어요. 작년에. 이거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2.5%라고 뭐 하는데 이 부분만 딱 띄워놓고 보니까 5.9%로 OECD 3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필품 물가. 여기서 보면 이제 우유 이거는 이제 1년 평균을 낸 거지만 한때는 계란값이 뭐 40몇 프로, 50몇 프로 막 오르고 막 근데 1년 평균 내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다 먹고 사는 물가잖아요. 이게 이제 OECD 3위, OECD 평균의 3배 정도 올랐다. 그런 이제 데이터가 생활 물가도 그렇지만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공공요금. 그렇죠. 이제 이거 지금 공공요금 오르면 다 따라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공요금의 가장 기본이 사실 유가거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배럴당 80달러를 막 오르고 이제 그것도 보면은 이제 채굴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보면 결국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고유가가 되니까 휘발유 오르지 경유 오르지 그러면 그 택시 뭐 차 끌고 다니는 거 다 이제 그 요금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전기 요금이 그 원전 가동률을 뭐 줄인다, 뭐 원전을 없앤다, 뭐 어쩌고 해놓고선 탈원전 이제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유류, 석탄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해서 국제적으로 석탄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그 원전 아닌 다른 이제 화력 발전의 그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한전이 지금 영업 적자가 한 10조 원 정도나 나오니까 그거 누가 부담하겠어요? 결국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기요금을 그 대선 이후에 올리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다음 정권 뒤집어 씌우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생활 물가에 또 하나 이제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 오르는 그 여파가 크니까 이제 월세를 점점 이제 거의 월세 전환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뭐 설옥 전세를 살더라도 갑자기 올라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고 은행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2% 3% 사이에서 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5% 넘어가고 6% 이제 가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전세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 월세 사는 꼴이 된 거죠.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는 거는 그 월세 내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집 없는 사람은 월세 세입자로 전락이 됐다. 네. 뭐 저기 집세를 아, 집주인한테 내든지 은행한테 내든지 월세 이제 세입자로 전락을 시켰는데 전에 같으면은 어떻게든지 전세금 마련해가지고 네. 또 그 전세금에서 또 좀 보태가지고 집 사고 조금 대출 받아서 그렇게 이 사는 게 인생이었었는데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어떤 꿈마저 사라져 버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활 물가 지수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수 오르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타 정권보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그렇죠. 폭이 상승 폭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옷값은 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공급하는 양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물론 이제 비싼 거는 비싸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 대중이 쓰기에는 뭐 이렇게 과거보다는 옷값은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먹는 거, 그다음에 주택, 이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소득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전 정권에서는 주택에 대한 부담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계 소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졌거든요. 이제 집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 월세를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고서 산다 그러면 가계 평균 소득 50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생활 물가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천천히 뜯어보면은 결국 현 정권이 무리한 정책을 펴서 코로나로 자꾸 핑계를 대는데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집값이 우리 뭐 2배씩 오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주거 안정에 가장 기여한 제도가 전세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보증금을 사실 이자만 손실을 보는 거지 그 보증금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음에 집을 살 때 보태고 이러면서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거 사다리를 파괴한 정권이 된 거거든요. 그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볼 때 이제는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고통지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런 뭐 고통을 받는데 국민들이 이제 뭐 그게 뭡니까 이 많이 그 달관이 돼서 그런지 달관이 됐다. 뭐 면역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면은 그럼 이 정권이 가장 실패한 게 내가 보면은 뭐 다른 것도 다 보지만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물가 지수 이거 못 잡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물가를 이렇게 뭐 천정부지로 이렇게 뛰어넘는 정권 같으면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돌팔매질을 하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지수가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그걸 참 몰라서 그런데 한번 좀 다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살아가는 데서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소득이 있어야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정도를 따지는 것을 이제 실업률이라고 본 거고, 아까 실직이 되면은 뭐 소득이 없듯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해서 이제 지수를 이제 미국의 학자가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께서는 이 실업률을 보다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 물가도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일반적 경제 고통 지수 실업률의 경우는 사실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은 실업에서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이 되는 실업률,
고용률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체감 실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그 살아가는데 예. 그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다니면은 그 이제 실업자다 뭐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 공식 통계로 일주일에 1시간 그런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생활에 충당이 된다. 이제 이런 번듯한 직장을 다닌다. 아주 뭐 번듯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은 너무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1시간 해갖고 무슨 생활에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고려한 것이 이제 체감 실험률이라고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체감 실험률. 거기에다가 생활 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합친 거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올라가더라. 역대 최고가 되더라. 요 뒤에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렌드가 이제 경제 고통 지수는 그래도 이제 소폭으로 올라간 것처럼 요 상대적으로 기울기는 뭐 이제 여기 조금 더 가파르긴 하지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이제 뭐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요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하고 생활 물가 상승률을 합치니까 이거는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현 정권에서 국민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나? 그 반시장 경제 정책을 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 예, 그렇죠. 시장을 무시하고 국가가 사사건건 개입을 하면서 온갖 군데 시장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드디어 이런 국민들의 그 생활에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추구하지 않고 반시장 경제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경제를 재단하겠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주무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국민한테 물가를 급상승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그 경제 고통 지수, 서민 경제 고통 지수 뭐 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시장이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의 작동 원리가 이제 시장의 경제 원리를 지키면서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 영역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거든요. 일론 뭐 투기가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심판이 반칙이냐 아니냐 룰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 반칙 지적을 하잖아요. 사실 그 국가가 이제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건 시시콜콜 뭐 시장에 개입을 해갖고 뭐 지가 뭐 하겠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는 우리 그 경제 주체인 기업이 메이저고 이제 가게들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다가 반칙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그런 반시장 경제 정책의 기조를 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 답은 뻔한 거죠. 시장 경제로 환원해야 되고 시장 경제로 환원해야 되는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바꾸는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 좀 그 더 유익을 가지려면은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짱발짱 신사가 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이제 명언입니다. 우리 장발장 안 되려면 특히 강남 구민들 장발장 안 되려면은 좀 쓰려 그러면 세금으로 다 뜯어가지 뭐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되면은 사실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경제로 환원하는 길이 우리 이 그 고통스러운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경제 고통 지수까지 줄일 수 있는 그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장영철 박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권을 가야 되고 그게 다음 3월 9일 그다음에 6월 1일 지자체 선거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복 많이 받으시죠. 예. 살아남자 경제, 예. 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이렇게, 받으십시오.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장영철입니다. 다가오는 설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 시군구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을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서울 시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나라를 정상화하면서 우리 강남구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설에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우리나라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